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어렵게 제가 되게 존경하는 이랑주 이제 대표님이자 박사님이자 작가님이신 네네네. 존경하는 언니를 이렇게 꼬셔서 초대해봤습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여전히 아름다우시네. 여전하십니다. 네. 아니 그때 구독자들이 싫어해요.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칭찬하면. 거의 10년 됐잖아. 맞아. 근데 10년 동안 진짜 하나도 안 변했어. 어떻게 방구제를. 그때 이제 출판하신 게 베스트셀러였어. 뭐 약간. 약간 아니에요. 약간. 보면은 작가님 이런 것도 멋지고 그래서 나도 나중에 저 언니처럼 이제 출판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출판사 차린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그래서 출판을 했죠. 이거는 저희가 크라운 출판사랑 와 대단하다. 유아인은 고슴도치 출판사랑 와 중국에도 창고 출판사랑 같이 해서 또 해외 출판도 했답니다. 너무 대단하다. 거기에 일조 해주셨어요. 네. 너무 궁금해. 첫 번째, 이 비주얼 브랜딩이라는 게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음식, 하는 음식, 여기도 지금 네일을 했다 그러면 그거를 찍어서 고객이 마음에 들면 스스로 마케터가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비주얼이 점점점 중요해지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제품이 차별화가 없어요. LG 냉장고를 사나 삼성 냉장고를 사나 사람들이 기능이 막 10배 이상 차이 날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기술력이 그만큼 중요해질수록 보여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 보이게 하는 방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한 27년 정도 연구를 했으니까 옷가게를 가든 생선 가게를 가든 그래서 그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칙들을 또 책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셀프 홍보네. 그 2,000개의 점포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소상공인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을 모아서 한 게 마음을 팝니다. 맞아요. 한국의 소상공인 점포나 전통시장이나 100년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전 세계의 많은 점포들은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은 가게들을 좀 탐방을 하고 와야 되겠다 해서 그런 오랫동안 살아남은 가게, 시장, 점포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투어를 다닌 거죠. 1년 동안. 그래서 나온 책이 살아남은 것들의 비밀. 근데 이제 그걸 딱 했더니 사람들이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 나 지금 당장 오늘 이거 적용해서 오늘 팔 수 있는 걸 알려달라.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약은 서서히 효과가 나는데 빨리 지금 감기약 먹고 빨리 지금 떨어져야 지금 돼. 감기 열 내려야 되는데 그걸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 그러면은 이 10가지만 알아도 내가 10배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비법을 극약 처방으로 빨리 당장 우리 감자탕이 매출이 떨어졌어. 근데 감자탕의 매출을 올리려면 감자탕이 제일 맛있어 보이게 하는 조명이 있거든요. 그럼 조명의 색깔과 조명의 높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약 처방으로 알려줘야겠다 해서 그럼 이 10가지만 따라하면 10배 오른다 해서 이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보는 순간 사고 싶게 만드는 10가지 법칙을 알게 된 거고 알려드린 거고 오늘 그래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이 채널 보시면은 네일샵이나 이런 샵들을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10배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제 노하우 탈탈 털어서 왔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제가 백화점에서 오랫동안 비주얼 브랜딩이라는 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을 돕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백화점은 내가 지금까지 이 아이를 왜 안 데려간 거야? 이런 욕망이 들게끔 만드는 데가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백화점은 그런 욕망을 일으키는 원리와 원칙들이 있어요. 좋아 보이게 하는 원칙들. 근데 그 원칙들을 소상공인 점포 갔더니 하나도 안 해놓으신 거예요. 식당인데 파란색 조명이 있는 거예요. 푸른 빛이 나는 형광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다 푸르죽죽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그렇게 달고 갔으니까. 근데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푸른빛 아래에서 먹으면은 교감신경이 다운이 돼요. 그래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모든 음식에서 쓴맛이 나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음식이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뛰어가가지고 그 등의 칼라
색 온도만 바꿔준 거예요. 제가 이게 되게 멋졌어요. 종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랑주 대표님의 상담을 받고 매출이 뭐 매출이 200% 상장하고 막 맞아요. 40배 상장하고 맞아요. 막 이런 일화들 때문에도 또 이 책이 되게 그때, 유명하고 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아니 남들은 내 업종 하나에서도 그런 팁들을 다 찾기가 힘든데 어떻게 여러 분야의 업종을 이렇게 보고 거기에 포인트들을 찾아서 이렇게 네, 이런 걸 네. 변경해서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좀 이제 구체적으로 비법 10가지 좀 풀어볼까요? 네, 풀어주세요. 우리가 샵을 운영을 하면 우리 손은 언제 해요? 아, 할까요? 하면서 할까요? 사실 땡땡이 자, 모든 브랜드는 특정 컬러로 기억돼요. 그러면은 NCJ 네일 하면 무슨 컬러로 기억되길 바라세요? 전 블랙을 생각했거든요. NCJ가 네일 클럽 이수진이었거든요. 약간 클럽 컨셉으로 이렇게 약간 뭐 스모그나 사이키나 레이저 네네네. 같이 약간 행사할 때 이렇게 쇼장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같이 갔었어요. 명확한 컨셉이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건 것 같아요. 클럽의 그래요? 컨셉이다. 네네네. 그건 있었어요. 초반에 저희가 보통은 브랜드 런칭하고 몇 해가 지나야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제가 쇼장에서 한번 딱 런칭을 하고 나서 이제 뭐 부산이랑 대구를 가서 이제 업체를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인사를 딱 드리니까 아 나이트세요. 아 네 저 나이트. 사람들이 어느 날부턴가 이렇게 어디 가면 나이트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잘하셨어요. 그렇게 네네네 인지를 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거를 우리한테 붙여서 우리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나이트 클럽은 누구나 쉽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NCJ 외국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NCJ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요 사람들이. 근데 나이트 클럽은 뭐 다 한 번씩 가보잖아. 가보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컨셉을 가지고 오는 거는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드를 우리가 만들 때 브랜드 컬러가 되게 중요한데 그 브랜드 컬러를 가지고 오는 게 어떤 이미지에서 차용해서 가지고 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브랜드가 특정 컬러로 다 기억이 되는데 우리가 스타벅스 하면 녹색? 그쵸 녹색이죠. 베스킨라빈스 하면 핑크색. 홈플러스 하면 빨간색. 이마트 하면 주황색? 이마트 주황색에서 뭔 처음 만났어요. 나이트클럽 사장님이랑 아니 이마트 노란색이잖아요. 그렇구나. 약간 오렌지빛이 난 노란색이긴 해요. 그쵸. 노란색이에요. 그럼 파리바게트 하면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면 뜨레주로 하면 뜨레주는 뭐예요? 그래서 뜨레주로가 파리바게트를 못 이겨요. 아시겠죠? 갑자기 부르다가 뜨레주로 무슨 색이지? 신기하죠? 그러네. 근데 뜨레주로 빵하고 파리바게트 빵하고 아마 뭐 식빵 맛이 거길 거예요. 근데 더 맛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주 보는 거를 친근하게 생각해요. 자주 보고 자주 노출되는 걸 친근하게 생각하고 친근한 걸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만약에 블랙이다 그럼 블랙을 끊임없이 노출해야 돼요. 그리고 나이트클럽 컨셉이다 그러면은 나이트클럽 컨셉을 끊임없이 노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겨울 때 내가 지겨워지게 더 이상 하기 싫다 쯤에 고객이 인지를 해요. 티파니 하면 무슨 색 떠요? 티파니 블루가 떠오르잖아요. 티파니 블루는 120년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티파니 하면 블루 컬러를 인지하는 게 그걸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주제 컬러를 3번 이상 반복해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반복해도 모르던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얼마나 했어요? 이게 한 달 했어요 이래요. 티파니는 120년 했어요 제가. 우리가 주제 컬러를 정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3번 이상 반복 계속 내가 입는 옷도 지금 나이트 컨셉 블랙 그럼 본인도 끊임없이 블랙 옷을 즐겨 입어야 돼요. 그렇죠. 그건 잘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원래 블랙을 좋아해요. 맞아요. 그게 상징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주제 컬러를 정하는 거고 우리 주제 컬러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게 문 출입구에든지 매장 중앙이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명함에 지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제 컬러만 반복해야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제 컬러 말고 패턴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상징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빈폴 같으면은 자전거 타는 그런 상징이 있잖아요. 그럼 특정 브랜드 하면 특정 컬러나
특정 패턴이나 특정 상징이 떠오르면 돼요. 자전거만 봐도 빈폴이라는 브랜드가 뇌에서 막 작동이 되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다 보면 글이 아니고 이미지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대표님 오늘 여기 이제 스튜디오 찾아오면서 막 두리번 했어요. 매장을 딱 보는데 NCJ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글이 안 보여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거기다 이미지도 크게 돼 있고 막 글도 막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재돼 있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객들은 글보다 이미지가 더 빨라요. 글이 많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머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뇌를 쓰는 거 싫어요. 그래서 제품의 장점을 막 글로 줄줄줄줄줄 막 적어놨잖아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눈에 딱 들어오게끔. 햄버거 가게라고 쳐요. 글로 막 적어놔요. 햄버거 패티는 뭐 2장에다가 양상추는 뭐에다가 뭐 파프리카는 어디 유기농 파프리카를 쓰고 뭐 소스는 내가 직접 특제 소스로 지금 막 글로 적어놨어요. 절대 안 보여요. 차라리 진짜 햄버거를 맛있게 특제 소스가 흘러내려오는 사진 한 장, 이미지, 그리고 거기에 딱 한 줄 카피. 30년 소스 전문가가 만든 특제 그쵸. 소스. 그래 숫자에 강해요. 30년. 지금 네일 몇 년 하셨어요? 저 27년? 27년. 27년 네일 전문가가 알려주는 핵심 팁. 이렇게. 그럼 2년 7개월 한 사람보다는 27년 한 사람보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이미지, 숫자, 글 순서로 반응한다는 것만 알고 계셔도 매장을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매장을 문 밖에서 눈에 띄게 뭐 메뉴 막 구구절절 막 적어놨어요. 이런 네일 저런 네일 그런 거 다 기억 못해요. 강약이 있어야 돼요. 핵심 하는 거를 크게, 그리고 나머지는 차라리 안쪽에 들어와서 보게 해줘야지 밖에 다 보여준다고 고객 인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상공인 점포 가보면은 옷을 진열할 때 쇼윈도에 빨간 옷 하나, 파란 옷 하나, 검정 옷 하나, 흰 옷 하나 이렇게 입혀요. 맞죠? 그럼 왜 이거 입혔냐 이러면은 우리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검정도 있고 흰색도 있어요 이러는데, 근데 고객은 안 봐요. 그냥 지나쳐요. 그럼 백화점은 어떻게 하냐?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그럼 빨간색 자켓을 입혀요. 옆에는 빨간색 치마를 입혀요. 그 옆에는 빨간 모자를 써요. 그 옆에는 빨간 가방을 써요. 뭐 거기에 블랙이나 화이트의 무채색은 같이 썼겠죠. 근데 유채색은 딱 하나예요. 왜냐면 색깔이 너무 많아지면 시선이 분사되니까. 우리가 네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명확한 주제 색깔, 유채색이 하나 있고 거기에 보조 컬러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팁이 제가 주제 컬러나 주제 패턴이나 상징을 3번 이상 반복해라. 그럼 두 번째 법칙은 이 주제 컬러를 쓰라고 하면 지금 여기가 문제야. 주제 컬러가 블랙인데 올 블랙으로 해놔. 지금 블랙이 완전히 블랙이야.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네, 지적받았습니다. 네, 지적받아야 발전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올 블랙하면 지루함이 느껴져요. 만약에 내가 노란색이 브랜드 컬러인데 노란색만 전체를 다 썼다. 그러면은 매장이 금방 지루해져요. 블랙은 사람을 차분하게 만드는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조문을 할 때 블랙 컬러를 입잖아요. 그 이유가 분위기를 슬프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분위기 너무 슬퍼요? 어떡해. 그래서 발랄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주제 컬러를 스타벅스가 여러분들 다 초록색으로 기억하시잖아요. 그럼 스타벅스의 주제 색깔은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한 10%? 30%? 이 정도 써야 될까요? 근데 여기 지금 한 80, 90%가 블랙이거든요. 아니 왜냐면 저는 얘를 유구감만 생각한 게 아니고 통합으로 이제 2층이랑 안쪽 촬영장이랑 전체를 따졌을 때 그거에 비하면 여기는 한 30, 40%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스타벅스의 초록색은 5%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스타벅스의 5%가 빛나는 거는 25%라는 브라운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약간 베이지 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컬러가 있는 유채색은 5대 25%예요. 그럼 70%는 거의 무채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무채색이 100%야. 근데 여기 그나마 다행인 게 유채색의 네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도 했던 게 네일이 다 색색까지는 몇백 컬러씩 전시가 되니까 네네. 바탕까지 컬러풀해버리면 너무 산만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일샵 가보면 화이트 톤을 많이 썼죠. 맞아요. 그게 워낙 그 네일 컬러풀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네. 유채색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유채색이 있어야 돼. 샤넬 한번 생각해볼까요? 블랙 화이트? 블랙 화이트에 거기는 또 쓰죠. 골드. 골드 체인. 그래서 골드가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는 유채색이에요. 그래서 골드 체인이 되게 많죠. 화이트 코사지라든지 그런 네. 상징물들이 네. 있게 되는 거죠. 블랙 앤 화이트지만 실버였는데. 너무 차가워요. 아, 그래요? 블랙 앤 화이트도 차가운 색인데 실버까지 쓰니까 더 더 차가워져. 근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따뜻한 공간을 좋아해요. 골드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이제 블랙 앤 화이트를 쓰면은 네. 소재 자체가 좋아야 돼요. 화이트를 잘 쓰면 되게 고급스러운 색깔인데 화이트를 잘못 쓰면 엄청 저렴한 색이에요. 맞아. 흰색 자동차, 뭐 벤츠 이러면은 좋아 보여요. 근데 흰색 종이컵, 흰색 비닐 우산, 흰색 나무젓가락 전혀 고급스럽지 않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공간에 흰색을 쓸 때는 마감재나 소재를 되게 잘 써야 돼요. 그래야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두 번째 법칙은 70대 25대 5라는 거를 70이 바탕이 되는 무채색을 쓰시고 25%는 5%를 받쳐주는. 그러니까 이마트도 보시면은 5%가 노란색이고 25%가 블랙에 가까운 회색이에요. 맞아요. 맞죠. 그리고 나머지는 화이트 톤이죠. 네. 그래서 이게 분명하거든요. 우리 유채색을 2가지 이상 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채색은 하나인데 뭐 2가지 쓰는데도 가끔 있기는 해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빨간색을 같이 쓰잖아요. 왜냐면 인테리어 할 때도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3컬러 이상이 한 공간에 들어오면 네, 맞아요. 산만해지고 조잡해져서 시야가 분산되니까 뭘 해도 이건 공식이다. 맞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제가 제 책에서 많이 썼죠. 그거를. 그래요? 네. 근데 왜 정신없다는 얘기를 하시냐면 그게 원리적으로 모든 색깔은 소리와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긴 색깔이 있고 소리가 짧은 색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제가 얘기하고 원장님이 얘기하고 우리 촬영 감독님이 얘기하면 얘기가 하나도 안 들리는 것처럼. 그쵸. 그래서 빨간색이 제일 파장이 빨리 눈에 닿아요. 빨주, 노초, 파남보가 순서예요. 시네요. 네네, 무지개 색깔이 파장이 닿는 순서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일하면 무슨 색을 써요? 빨간색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눈에 빨리 가닿기 때문에 파장이 길고 먼저 닿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색을 세일에 많이 써요. 지나가다가 차 타고 쑥 지나가도 빨간색이 이렇게 펄럭펄럭 세일하네 저 백화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인식되는 거고 빨주, 노란색은 7가지 컬러 중에 딱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상이 앞에도 안 맺히고 뒤에도 안 맺히고 제자리에 딱 맺혀요. 그래서 애기들 유치원 버스가 무슨 색? 노란색. 고속도로 중앙선이 노란색. 빨간색에 가면은 눈이 이렇게 돼요. 진짜로 어른어른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보라색이 가장 늦게 맺히는 차가운 색 계열이 가장 늦게 상이 맺혀요. 그래서 막 남색으로 막 세일 이런 게 적으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세일을 해도 세일이 눈에 안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컬러를 정하실 때도 그러면은 이마트가 이미 노란색에 있고 홈플러스가 빨간색인데 나 이제 무슨 색 해? 그러면은 보조 컬러를 잘 쓰시면 돼요. 우리가 네일 할 때도 네일판 좋아요. 고를까요? 그럴까요? 보조 컬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예뻐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이마트는 노란색에 짙은 회색을 썼고 색깔을 너무 잘 아시니까 네일 컬러는 무엇으로? 네일 컬러는 원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거로. 부담스러워요. 원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거로. 이게 또 제가 하나 원칙을 얘기해 줄까요? 이제 미국의 슈퍼마켓에서 통조림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통조림을 한 3, 40가지로 쭉 진열해 놨어요. 근데 그 잼이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정장애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결정장애 우리 지금 3, 40가지 결정장애. 근데 잼을 16가지로 줄였어요. 16가지로 비교할 수 있게끔 서로 진열을 했더니 잼 콘의 매출이 확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도 고객한테 결정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지금이 만약에 11월이잖아요. 그러면은 NCJ에서 제안하는 11월 저희가 해놓은 게 이건데 계절상, 시즌상 옷 입는 컬러에 이게 제일 적합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일샵은 약간 이런 개념으로 하거든요. 일반 컬러는 이렇게 전체 컬러를 보고 싶어 하니까 취향에 따라 선정을 하고 이달의 아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달에는 이런 아트를 하면은 저희가 뭐 할인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런 아트를 추천하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네일샵마다 이달의 아트 코너 같은 게 있긴 하죠. 근데 제가 여기 또 세 번째 법칙 여기 딱 갈게요. 제가 아까 3번 이상 반복해야 된다. 70, 25, 5를 기억해라.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은 뭐냐면 계절을 알리면 지갑이 열린다. 이달의 아트보다는 시즌을 조금 알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2월 4일이 입춘이잖아요. 그럼 딸기를 전진 배치해요. 슈퍼마켓에. 그러면 원피스 매출이 올라가요. 그래요? 네. 2월 4일날 딸기 전진 배치하니까 전층에 있는 제품 중에 핑크색 원피스, 핑크색 블라우스, 핑크색 스카프를 전진 배치하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때요? 막 2월 4일 파카 입고 와요, 다들. 롱패딩 딱 입고 왔는데 핑크의 물결이야. 봄이 왔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작년 봄에 나 뭐 입었지? 일단 생각해요. 작년 봄에 입었던 옷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옷장에 지금 겨울 옷을 입으니까 기억이 당연히 안 나겠죠. 우리가 몇 달만 지나도 입은 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근데 사람들은 계절이 바뀌면은 우리가 동물이잖아요. 심리적으로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철 음식을 먹어야 될 것 같고 제철 옷을 미리 사둬야 될 것 같은 심리적인 욕망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달의 아트보다는 11월이라는 계절을 나타내고 지금 입는 옷들과 가장 조화롭고 오랫동안 이 네일을 쓸 수 있는 컬러가 이 컬러다라고 제안을 해주면 그 컬러 100%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오다라. 이달의 아트가 아니고 11월의 아트. 아다르고 오달라. 맞아요. 정말 보면은 되게 미세한 팁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모든 일에는 약간의 심리적? 맞아요. 심리. 마케팅에도 심리적? 이달이냐? 11월이냐? 맞아요. 이게 아와 어가 사람의 이 교감도 바꾸고 매출 네네. 자체도 바꾸고 많은 걸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절을 알리면 지갑이 열린다.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스타벅스예요. 그러니까 카페들이 1년 365일 똑같은 메뉴에 똑같은 인테리어예요. 고객은 지겨워요. 사람은 안정을 추구한다지만 또 변화를 추구하고 싶어요. 왜? 변화해야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욕구가 언제나 충돌이 돼요. 그래서 핑크색 원피스 보고 뒤에 블랙 원피스를 사요. 변화에 대한 욕구. 어머 너무 예쁘다. 원피스 사야지. 입어봐. 너무 예쁘다 하다가 갑자기 이거 몇 번 입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핑크는 몇 번 못 입는데 못 입는다 생각하고 그런데 이 원피스가 이미 핑크를 입어봤기 때문에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원피스를 사야 돼. 그래서 블랙 원피스를 사게 되고 옆에 있는 핑크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게 되는 거. 이게 진짜 심리전이에요. 그래서 탈의실 입구에 스카프나 거기에 맞는 액세서리나 그런 코너들을 다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도 제가 매출 10배 올리게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는 그 네일샵을 하시는 원장님께서도 이달의 아트가 아니고 11월의 아트. 그래서 계절을 알리세요. 그래서 이 계절, 그리고 계절이 지금 여기 할로윈 하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할로윈은 할로윈을 하고, 그러면 할로윈이 끝났다 그럼 재빨리 다 없애야 돼. 지금 저기 거미줄 있잖아. 할로윈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 할로윈 장식 있잖아요. 시즌이 끝나면 시즌으로 빨리 끝내야 돼요. 딱 그 시즌이 끝나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끝났는데 2월 4일까지 굿을 달려있는 집은 안 되는 집이에요. 고객은 안 되는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즌이 지나면 미리 그 시즌을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지금 크리스마스잖아요. 할로윈 끝나면은 바로 백화점은 크리스마스예요. 12월 말까지는 해요. 그럼 저건 눈으로. 그렇죠. 11월이 저기다 벌써 이미 화이트 크리스마스. 맞아. 그런 컨셉으로 하면 돼요. 크리스마스는 너무 짧기 때문에 12월 한 달 하기 아까워요.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사실은 크리스마스 전체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늦어도 11월 뭐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한 달 정도는 충분히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법칙들이 있어요. 뭐 책 보시면 더 디테일한 내용이 많은데 오늘 이제 원장님 제가 샵을 보면서 이제 컬러나 이런 계절을 알리는 거나 이런 거죠. 알려드렸죠? 네. 그럼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 네네.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네네. 좋아요. 오늘 내일 딱 보시면 크리스마스 주미가 나가지 않나요? 이 영상이? 네. 그러니까 딱 맞네 오늘. 센스쟁이. 간격이 가격을 결정한다. 간격이 가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방이 하나 있다고 치면은 이 가방이 시장이나 아주 저가 가방 파는 데 가보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근데 샤넬에 가면 띄어져 있고. 이미 시각적으로 우리는 저렴합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예요. 이게 모여 있으면 맞아요. 그래서 싸구나. 마트 가보면은 막 벌크로 진열해놨잖아요. 근데 핸드백이 하나만 딱 전시돼서 센터에 있으면 전 고가구나. 그래서 중가 가방을 가보면은 가방의 간격의 반만큼 띄워요. 고가 가방은 그 가방 크기만큼 띄워요. 초고가를 가보면은 에르메스 가보면 매대에 지 혼자 있어. 나 여기 주인이야. 여기 주인이야. 내 자리야. 얼마나 비싼지 알지? 그래서 가격을 결정해요. 그런데 내가 되게 비싼 걸 팔아요. 여기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간격이 따닥따닥 붙어있고 뭔가가 많아, 군더더기가. 그럼 여기는 절대 고급스럽거나 비싼 집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 간격이 가격을 결정한다. 빈 공간이 있어야 고객들은 진짜 중심으로 되는, 핵심으로만 되는 거를 보지 너무 뭐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제품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 간격이 가격을 결정한다. 요거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핵심이죠, 그렇죠? 샵에서 네일샵에서 많이 쓰일 팁 주시면 또 저희 네일 관련 구독자님들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공간하고 저 공간이 조명이 달랐거든요. 근데 여기는 노란빛이 많고 저기는 흰빛이 많았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원래는 저쪽에서 촬영을 좀 더 많이 하고 여기는 약간 분위기 연출 느낌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일스 에듀케이터 이수진입니다. 여기랑 저기가 조명의 색온도가 완전히 달라요. 네. 보시면은 해가 약간 노르스름하게 뜨잖아요. 아침에 붉게 타올라가지고 뜨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얘졌다가 파래지거든요. 그리고 검정색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게 한 3000켈빈 정도 돼요. 우리가 카페 갔을 때. 그러면은 우리 네일샵이 편안하게 네일을 받게 하고 싶으면은 이런 온도가 좋아요. 3000켈빈 정도. 사람의 그 마음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줘요. 근데 지금 저쪽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한 4000에서 5000 돼요. 4000에서 5000 정도. 흰빛, 우리가 형광등 쨍한 하얀색 있죠. 그러면은 고객들이 긴장하게 돼요. 그래서 흰빛이 많으면은 긴장하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무실, 관공서, 세미나 할 때. 맞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얀 빛, 뭐 독서실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따뜻한 빛, 3000에서 3500 켈빈은 카페. 우리가 카페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릴렉스가 돼야 되잖아요. 편안하고. 그럴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컨셉이 좀 손님들이 편안하게 네일도 받고 차도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 색깔이 맞고 우리는 뭐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런 걸 추구한다. 그러면 저 밖에 있는 하얀 빛이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네일샵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조명을 다르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대체적으로 어때요? 손님들이 좀 편안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잘 되고 이런 걸 원하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 조명이 현재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명이 그 네일샵에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네일 받으러 갔는데 정말 한 5000켈빈 돼 있어요. 조명이 엄청 하얘가지고 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일샵을 운영할 때는 고객들을 위해서 조명을 좀 더 편안하고 따뜻한 조명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핵심 팁, 어떤 조명하면 좋은지. 피부가 제일 예뻐 보이는 조명의 색온도가 있어요. 피부결이 제일 예뻐 보이는. 그게 아까 제가 3000 정도는 뭐 카페 이런 데서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3500켈빈이 여자의 피부를 제일 예쁘게 하는 컬러예요. 그래서 백화점 1층이 3500켈빈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백화점 1층이 4000이나 5000이 되면 다 도망가요. 얼굴에 모공이랑 기미 죽은 게 주름이 극으로 하얗게 나와요. 뽀사시하고 예쁘게 보이려면 손 찍는데도 조명이 형광등이나 5000켈빈이 아니라 3500켈빈으로 하시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 마트에 등사러 가보시면은 그게 다 적혀 있어요. 3500켈빈, 뭐 4000켈빈, 5000켈빈 다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꿀팁이에요. 오늘 꿀팁 진짜 너무 많이 지금 대량으로 지금. 그렇죠. 막 퍼주셔도 됩니다. 이제 궁금한 거 얘기하시면은 뭐 거의 다 마지막에 그래도 한두 개는 남겨놔야 책에 더 많은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다 요점을 풀어주셔도 이걸 듣고 내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 사실 책으로 보면 더 디테일.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객들은
다 지운다고 했잖아요. 머릿속에 3번 이상 반복해라. 그래서 여기 지금 방송 들으시고 책도 보시고 실제 한번 해보시면은 더 아마 효과가 좋으실 것 같아요. 강의도 사실 되게 고급 강의니까 쉽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뭐 그 헤어샵이나 에스테틱 컨설팅은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하면서 제가 뷰티 쪽에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일샵들도 참 유심히 보는데 그 네일샵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없어요. 뭐 준호 헤어, 뭐 이철 뭐 이런 식으로 딱 나오는데 우리 그래서 네일 쪽에서도 사실은 비주얼 브랜딩, 마케팅 이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수진 원장님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하고 싶습니다. 지금 잘 그래서 사실은 이 브랜딩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이나 원칙을 알고 네. 꾸준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움을 받는 것들이 지금 뭐 컬러라든지 패턴이라든지 공간을 구성할 때 그 공간이 우리의 브랜드와 딱 맞아 떨어진다든지 이제 이런 것 요소들이 다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브랜드가 되시려면은 제 책을 꼭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해도 돼요? 그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네일 쪽에서 강의 같은 거 안 하시나요? 세미나 이런 거? 하죠. 네, 하면 제가 한번 네, 좋죠. 그래서 네일 하시는 분들에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수진 원장님이 저 만나고 책도 내고 자기 브랜드 만드신 것처럼 맞아. 제 세미나나 강연을 들으시면은 이미 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조금만 알면은 적용시키면은 저는 하실 수 있을 것 사실 같아요. 이런 코너를 만든 것도 네. 저 딴에는 이게 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먼저 각 분야에 활동하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선배님이시고 비즈니스의 선생님이시고 어떻게 하나의 롤모델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양한 걸 보면 다양한 꿈을 키울 수 있고 맞아요. 이거 하나만 보면 이게 내 세상의 전부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커피 그루나루 김은희 대표님 커피 그루나루의 김은희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가 보면은 커피랑 네일이랑 상관이 없는데 거기서 해주시는 조언이 뭐가 도움이 되지? 이런 친구도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다 도움돼요. 결국에 다 똑같아. 이게 어떤 직업이냐, 어떠한 일이냐, 기술이냐 이게 아니고 그 핵심은 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얘기 듣고 배울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내가 꼭 필요한 순간에 오면 그런 마인드도 쌓이고 정보나 지식도 쌓이고 또 내가 이제 꿈꾸는 방향도 정해지고 내 목표도 정해지니까 나는 그렇게 느꼈는데 저희 뭐 구독자님들도 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하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그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가지고 모든 잡지책들이 디자인 책들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가월호라고 중고서점 가가지고 그 월간 디자인이란 잡지를 막 사서 봤어요. 근데 저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저기는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면 이 책에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도 여기에 인터뷰하는 그런 훌륭한 디자이너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 꿨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랬는데 정말 그 월간 디자인을 만드신 이영애 대표님을 만났어요. 그분 앞에서 제가 강의를 했다니까요. 맞아요. 나 소름 돋아가지고 그래서 그분께서 공부하시는 스터디 모임에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같이 여행도 다니고 곁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저도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수진 원장님이 사실 이 유튜브 채널 만들어가지고 이 영상 찍어서 올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도 해봐서 알지만 그냥 에너지와 돈을 편집하는데 돈 장난 아니거든요.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제 채널을 만든 이유가 이걸 통해서 누군가가 분명히 도움받는 사람이 있을 거다. 단 한 명이라도 내 이 원칙들과 제가 지금까지 27년간 배운 것들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가정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책을 썼어요. 아마 이수진 원장님도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 채널을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중간에 멘탈 나갈 때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조회수도 안 나오죠.
내가 이걸 내 돈 들여가지고 장비도 있어야 장비도 하고. 들어야 돼요. 저도 카메라 샀죠, 조명 샀죠, 마이크 샀죠, 뭐 그리고 섭외까지 해야 되죠. 오시면 또 그럼요. 식사 대접해줘야 맞아요. 되죠, 차 드려야 되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걸 이수진 원장님이 하시는 거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 네일샵 하시는 원장님들께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 좀 전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채널에 나오게 됐어요. 그 세계 일주 경험담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세계 일주. 뭐가 궁금하세요, 세계 일주?